안녕하세요. 한광수 저작권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자,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두는 게 아니라 저작자와 그 인접한 자의 권리 보호, 그리고 이용자들의 공정이용을 활성화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새로운 문화 발전의 연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로운 문화 발전의 연속.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자, 그렇게 위해서는 너무 한 사람, 최초의 저작권자, 이 사람들의 권리를 너무 많이 보호하면 새로운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한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제한을 두는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호기간, 시간에 대한 권리를 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 대한 권리를 한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인간의 수명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 보호기간도 늘어났습니다. 자, 수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너무 길다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개인과 회사의 그 사례를 한번 동시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개인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이 개인의 사례를 한번 보면 말이죠. 기본적으로 개인 저작자가 창작 후 바로 발생을 합니다. 저작권이. 그리고 저작권이 끝나는 건 언제까지 끝나느냐? 사망 후 70년째 해 12월 31일까지 갑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19년 3월 1일 날 창작을 했어요. 2019년 3월 1일 날. 그러면 이때부터 이렇게 저작권이 쭉 생기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창작자가 너무 건강해요. 너무 건강해서 창작하고 나서 100년을 살았어. 그래서 2119년도 7월 1일 날 사망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개인 저작자의 보호기간은 창작한 다음부터 저작권이 생기지만 저작권 보호기간 계산하는 것은 이 사망일을 기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2119년도부터 70년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70년 동안 저작권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2189년 12월 31일 날 저작권이 끝난 겁니다. 2189년 12월 31일까지 저작권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작자가 오래 살면 살수록 저작권 보호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 굉장히 늘어나요. 자, 그래서 일반 개인 저작자들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만수무강을 해야 한다. 예, 만수무강. 예. 건강하게 오래 살면 살수록 저작권 보호기간은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이 저작자가 사망하면 이 저작권을 보통 후손이나 친척, 지인 등이 물려받습니다. 후손이 있으면, 자기 아들, 딸이 있으면 당연히 아들, 딸들에게 상속이 되고 또 친척에게 상속할 수도 있지만 또 아무런 어떤 그 친인척이 없다, 후손이 없다, 그러면 아는 친구나 지인 등 여러 사람들에게 양도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려받은 사람이 이 저작자 사망 후 70년 이내에 또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이 상속이나 양도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최초에 창작한 저작자 기준으로 해서 날짜가 정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는 이 해와 날짜가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회사의 경우는 최초에 창작한 날짜로 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 창작한 저작물을 언제 발표하느냐, 이 공표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작권 보호 기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공표일 기준으로 해서 보통 70년간 갑니다. 70년간. 그러니까 2019년도 7월 1일 날 공표했다. 그러면 2089년도 12월 31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저작권이 끝나는 날짜는 동일해요. 12월 31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창작을 한다고 하면 이 저작권을 좀 더 길게 갖고 싶다. 그러려면 개인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회사로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개인으로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개인이 오래 살면 살수록 저작권 보호 기한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저작권 보호 기간, 저작저작권 보호 기간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러면 우리나라의 저작저작권 보호 기간은 어떻게 할 수 있나? 내가 저작저작권이 보호 기한이 끝난 거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바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저작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에 대해서 미국과의 그 FTA 협상에서 그 기준을 정했는데요. 1962년도 12월 31일까지 사망한 모든 제작자의 저작저작권 보호 기한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1963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모든 제작자의 저작저작권 보호 기한은 아직 살아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962년도 12월 31일까지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을 가지고 새롭게 번역을 하거나 편곡, 리메이크 이렇게 새롭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2차적 저작물로서의 저작권 보호 기한이 새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새롭게 리메이크나 번역, 편곡, 영성화, 변형한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면 이 계산의 방식은 앞에서 얘기한 개인 이렇게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회사가 했다 그러면 회사 방식으로 해서 저작권 보호 기한을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날짜는 1962년도 12월 31일 까지 사망했냐 안 했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이미 끝났다 해도 이걸 가지고 개인이 새로 만들거나 회사가 새로 만들게 되면은 개인 기준, 회사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저작권 보호 기한을 정한다.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저작재산권의 기간을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에 대한 계산 방법을 함께 얘기했습니다. 라고 끝내려고 했지만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빠졌네요. 바로 공동 저작물. 공동 저작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 저작물 같은 경우에는 사망 후 70년이니까 같이 만든 공동 저작자 중에서 가장 늦게 사망한 사람 기준으로 해서 저작재산권 보호 기한을 정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저작재산권 보호 기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광수 저작권 강사였습니다.